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장정의 이제 마무리 사회를 맡은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조성호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뭐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제가 도착을 해서 그 앞에 세션 두 세션에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와서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앞에는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인 어떤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지역 언론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 안에는 또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역 언론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 그대로 뉴스타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발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토론에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먼저 네 분 지정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나온 순서대로 먼저 동국대학교의 이용천 교수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의 최현정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뉴스민의 이상원 대표님. 네, 뉴스민 이상원 편집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옥천신문의 황민호 대표님이십니까? 예. 네, 대표님이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정 토론 외에도 이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전체 이제 1, 2부 세션을 듣고 뭐 전체 이제 그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언론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일단 뭐 순서대로 이제 이용천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의 이홍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22년 정도 일본에 있다가요, 21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국적은 한국인데 거의 외국인에 가까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처음에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라는 곳에서 4년 정도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조선일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소송을 겪고,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 외국에 있는 시점으로 한국 언론을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더 가까운 시점에서 한국 언론을 좀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구 경북 언론학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 제목이 대전환 시대 다시 저널리즘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 형태로 저널리즘이라는 것과 인연을 맺게 된 게 25년 이상이 되는데요. 그때 25년 전의 저널리즘이나 지금의 저널리즘이 얼마나 변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 발표하신 분 중에 어느 분이 신문이 금방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94년도에 일본의 신문 노련이라는 곳에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신문이 없어지는 날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일본의 신문은 아직도 건재하고요. 한국의 신문보다도 아직도 튼튼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섣불리 현재 어떤 빠른 변화가 반드시 장기적인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저널리즘이라는 걸 얘기할 때 대부분 회사를 전제로 해서 저널리즘을 아마 이야기한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원칙의 부분인데 대부분 그 원칙을 특정 조직, 뭐 특히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신문사, 대신문사, 큰 방송사의 위주로 이제 진행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언론사의 변화가 집중해서 집중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변화의 방향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특정한 회사가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독점을 하고 있었다면 그 독점의 부분들이 점점 다양한 주체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의 생산이라든지 뉴스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30년 전에는 특정한 언론사, 특정한 방송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주체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서 뉴스가 유통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30년 전과 지금과의 다른 점을 보면 훨씬 글로벌해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글로벌해졌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글로벌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 이전에는 아마 외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 나라 문제, 동쪽이냐 서쪽이냐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제는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제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은 글로벌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사가 의외로 외국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특히 이제 구글 번역이 아주 발달해 있어 가지고요. 한국어를 몰라도 한국 뉴스를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뉴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 과연 이제 지역이냐 전국이냐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희가 저널리즘이라는 부분들을 논할 때 크게 변화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강연을 듣고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네네.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이제 네 우리 최현정 선생님께서 또 뭐 본인 경력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네, 네,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최현정입니다. 먼저 저도 어제 술을 많이 마신 데다가 물론 원피디님과는 아니고요. 노래까지 악을 쓰며 불러가지고 소리가 좀 맛이 갔는데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오늘 주제가 보니까 그 대전환의 시대의 어떤 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그 언론사 경력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역 언론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대구에서 한 15년 정도 방송 기자를 했던 터라 특히 두 번째 주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대전환의 시대의 언론, 저널리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잠깐 PPT 자료에 나왔던데 손석희 씨가 예전에 뉴스룸의 디지털 혁신 뭐 이런 관련된 주제로 하는 세미나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널리즘의 혁신은 저널리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분들은 뭐 그런 디지털 관련된 기술적 변화에 맞춰 갖고 얘기를 하던데 그분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변화도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정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과 본질이 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 우리가 신문을 일정 시간 동안 신문을 보는 그 비율을 보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조사하는 게 있는데 열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독률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니고 또 일을 할 때는 한 거의 80-9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은 다 신문을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열독률이 한 10% 안팎 이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합 열독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신문에 있는 콘텐츠를 종이 신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뭐 그런 포털을 통해서 보는 이걸 보면 여전히 높아요. 다시 말하면 물론 이제 컨테이너의 어떤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콘텐츠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CNN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뉴스의 대명사가 된 게 이제 1991년에 걸프전을 전쟁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신문의 몰락, 신문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신문의 어떤 구독률이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도피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저널리즘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난해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일을 할 때만 해도 그때는 매체수가 워낙 적어 가지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지역 언론의 환경이나 생태계 자체가 되게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성규 대표님이셨나요? 그러니까 광고 의존 수익 모델로는 뭐 고품질 고실내의 콘텐츠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역 언론은 다행스럽게 광고 의존도 높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대신 뭐가 높냐면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특히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협찬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많이 하는데 최근에 지역에 있는 모 언론사의 보도 편집 담당 책임자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간에 지금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홍준표 씨가 대구시장에 당선이 된 다음에 언론 정책, 언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 향후 2년 동안은 언론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떠돌고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분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뭐 많이 조졌나?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검열 같은 일종의. 근데 당연히 그분은 이제 어떤 간부이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수익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지역 언론,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 언론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의무가 되는 어떤 권력 감시, 특히 뭐 지역 언론은 지역 권력 감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외면받는다고 아까 박진영 기자가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 가장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면받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뭐 GPS와 리어카가 또 저도 상당히 아주 관심 있게 봤고요. 어제도 제가 아는 분이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물론 조금의 논란은 여전히 있는데 대구 MBC가 보도가 했던 건데요. 2019년 우리 하반기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 촉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녹취록을 가지고 시리즈로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조회수가 많게는 거의 한 50만, 60만 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한 10만 명이 넘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 뭐 이런 시도들이 어려운 지역 환경, 지역의 언론의 환경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뭐 지역에서 다룬 뉴스라는 게 전국적인 관심을 갖기는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흔히 말하는 킬러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런 생존 전략 또는 어떤 그런 발전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공급자 측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수용자 측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우리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그러니까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고 할 때 그러니까 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 속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게 좋은 기사인지 나쁜 기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구별하고 그걸 소비할 줄 아는 수용자가 있어야지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실제 저희 학과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뭐 국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관련된 과목의 교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음악 선생님, 뭐 미술 선생님 다 오시거든요. 근데 듣고는 야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좀 장기적이고 좀 지난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자주 표현하는데 똑똑한 수용자를 이렇게 길러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사실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그래서 언론도 그런 측면을 공급자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수용자 측면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원 대표님. 네. 우선 지금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 오신 분들 플로어에 있는 분들과 여기 오늘 토론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전체 강연을 보셨으면은 연사분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된 전체 취지는 장소가 학교로 정리를 한 것도 이런 미디어 쪽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 또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익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나 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오늘 오셨던 뭐 끝까지 남아 계셨으면 좋았겠지만은 이미 가신 뭐 이성규 대표님이나 뭐 박진영 대표 같은 분들에게 뭔가 좀 더 지속한 이렇게 소통이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연결도 해드리는 방향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그날도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여기 뉴스타파의 장강현 PD와 여기 박누리 편집국장님 계시고 또 옥천신문의 대표님도 오셨는데 지역신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독립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있으면 이게 협업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뉴스타파, 옥천신문, 뭐 월간 오기내 그리고 저희 뉴스민까지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혼자 해보니까 지역에서 혼자 해보니까 진짜 쉽지 않고 또 각각의 지역에서 이 매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아쉽게 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협업을 통하면은 그래도 그게 좀 더 지속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고민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특히 그것들을 할 때 뉴스타파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 언론들의 맏형 같은 존재, 연역은 옥천신문이 더 훨씬 많이 되긴 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리고 그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은 뉴스타파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선점하고 있는 헤게모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앞서서 뭐 포털이나 이런 얘기도 좀 잠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잠시 이게 뭐 교정 아닌 교정, 수정 아닌 수정을 저희 대표가 너무 뉴스민을 불쌍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처음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많이 나아졌고 지금 충분히 대부분의 기자가 자기 차를 끌고 다닐 정도의 여유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 최초에 이 행사를 준비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학생이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시작해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 생각을 막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서 1, 2년은 힘들 수 있지만 앞에 진행하셨던 앞에 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고 그 선배들과의 소통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려움을 좀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옥천신문의 우리 황민아 대표님. 그 옥천신문의 취재기자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면 그 연합뉴스 기자는 옥천 영동 보은의 1명입니다. MBC 충북이나 KBS 충북 기자가 10명에서 11명입니다. 이 차이를 보면 우리가 똑같이 수신료를 내지만 KBS 충북, MBC 충북에서 옥천 뉴스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보도자료예요. 오질 않아. 지역에 멀다고. 33년 전에 옥천신문이 창간되지 않았다면 옥천은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을 거다. 저는 KBS, MBC가 메가시티에 완전히 부안해동하면서 같이 메가방송국을 만든다는 거, 지역국을 없애면서 메가방송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좀 분노를 느낍니다. 더 커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똑같은 서울을 복붙하겠다는 거 그거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더 지역으로 내려가야죠. 지역국을 더 만들어서 더 지역이 제가 KBS 사장이라면 이게 화질을 좋고 기술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자 1명, PD 1명을 더 채용해서 각 220여 개 지자체에 진짜 밀착 마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까 대구 경북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했지만 저는 기초지자체를 보면요. 가만히 있어서 밀착하면 기사거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옥천도 지방 소멸 지역에 89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방 소멸 지역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나라 자본과 권력이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없는 데도 되게 많고 사막화된 데가 되게 많고 사이비 언론들이 넘실대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방기하고 있는 거죠. 옥천만 해도 인구가 5만이 안 되는데 예산이 5천억 원입니다. 충분히 지역의 힘으로 자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냐?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죠. 저는 정부가 이 나라 정부가 정말 이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저는 지역 언론은 그러니까 시군 단위 지역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이 지방자치가 낡았으니 이제 없애자 또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법이 있지만은 이것도 매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어요. 이게 진짜 지금 심각한 지경인데 저는 언론이 바로 서야 지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 청년들이 스스로 언론이 없는 데는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지역은 불가촉 천민이 사는 향수 부곡이라 아무도 오지 않아요. 기자 뽑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신문에서 옥천신문에 사람 좀 구해달라. 기자 좀 구해달라. 엄청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대로 지역에서 기자활동을 하면 특종이고 단독이고 건질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건대 더 지역으로 가야 된다. 주민들이 진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언론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서 전화하면 기자가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자들이 더 필요하다. 지역에는. 그래서 원형질, 저 언론의 원형질은 솔루션 저널리즘 뭐 최근에 몇 년 새 얘기하는데 옥천신문은 33년 전부터 솔루션 저널리즘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를 통해서 일상의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봐왔던 거죠.
아까 네이버 유튜브 얘기하는데 옥천신문은 네이버 구글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기사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콘텐츠가 유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이버에 네이버에 목을 매잖아요. 다. 어떻게 하면 진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독자 수를 누리고 클릭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빨려들면요, 거긴 블랙홀입니다. 사실 언론의 사망지대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 알고리즘에 빠져버리면 연예 뉴스나 SNS 뭐 여러 가지 신변 잡기 막 자극적인 거 이걸 뉴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뭐 CBS 편집국장이 직접 뭐 연예 뉴스를 올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이 네이버나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을 확대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가 100만, 200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만 인정받으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이 허황됨, 네이버의 어떤 그런 포털에 진입하려고 그런 애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오로지 지역 주민을 바라보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천신문은 그래서 3,500부에 월 많은 구독자가 3,500부고 주민들이 매 신문마다 단독이고 매 특종입니다. 단독 특종을 굳이 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사거리가 시골에서 그렇게 많냐고 얘기를 하는데 넘쳐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 풀뿌리 언론, 정말 주민들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이 풀뿌리 언론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해야 된다. 이게 지자체 인구 소멸 지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플로어에서 혹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토론하신 선생님들한테 질문 또는 뭐 굳이 뭐 지정을 안 하시더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뭐 거기 적합한 분들이 아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로어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저기 뒤에 마이크 갖다 주시죠. 질문은 제가 아니고 혹시 여기 경산신문의 최동호 대표님이 아직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셨어요? 한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 주간 그 지역의 주간 신문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최승호 대표님 계속 계셔가지고 좀 같이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역마다 기본 지역마다 미디어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은 지금 아까 얘기한 월간옥인이라는 잡지도 있고 오크지란 생활정보지도 있고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란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TV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전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 미디어, 이 미디어 플랜, 각 지역마다 미디어 플랜이 있어야 된다. 언론에서 공론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공론장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런 고민 없이 이 지금 서울 언론만 가지고 저널리즘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 계속 동어반복으로 이야기하는 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형질,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지역으로 가서 주민들이 직접 언론에 참여하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그 우리 황 대표님, 옥천 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부분 그렇죠. 일극체조를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이런 사회에서 정말 지역과 지역 대학, 그다음에 하위에 있는 문화적 다양성이나 민주주의적 다양성이 구현되기 힘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약간 큐레이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 가보면요, 지역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요, 농림부에서 뭘 하냐면 매해 몇 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심 재생 사업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도심 재생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요, 저희가 심사를 들어가 보면 제일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옥천 지역에 도심 재생 사업을 하는데요, 예. 그게 업자들만 있고 옥천이 없습니다. 옥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옥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 그 업체의 어떤 그 용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동원돼 가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있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 그런 어떤 자생하고 있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옥천 신문이나 그 지역의 풀뿌리 저널리즘이 나름대로 기능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도심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그리고 그 지역의 평생 학습의 목표가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다른 지역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어떻게 연계지어서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가령 이런 게 가능하죠. 지역의 조례에서 우리 지역의 도심 재생 사업을 할 때는 이 지역의 특수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토속 문화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되고, 전체 이 도심 재생 사업의 예컨대 20% 30%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업체 혹은 신문사 등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지금 분권형 개헌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기대를 걸었지만 안 돼버렸지 않습니까? 너무 기본 미디어 하면 또 너무 먼 얘기니까 당장에 우리가 이런 실천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플랜과 계획과 전략과 목표를 가진다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역 의원도 자기들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이 아이디어만 제공된다면 조례를 통해서 그 정도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군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자체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서 혹시 우리 지금 지역 신문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한다면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는 어떤 수익 모델을 그럴까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지자체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같이 받아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사업이나 중앙정부 사업이라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 시군단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기 아까 성서 FM 대표님 그 왔다 가셨는데 공동체 FM 라디오도 진짜 풀뿌리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 FM 라디오의 제한 요건이 시사 보도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옛날 지역 주간 신문도 맨 처음에 88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선거 보도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투쟁해서 지역 신문들이 투쟁해서 선거 보도하고 지금의 이제 신문이 된 건데, 저는 이제 로컬 TV 있어야 되고 진짜 밀착해서 지역에 살면서 지역민들이, 이건 아카이브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공공 일자리를 이런 것들에 좀 해서 지역의 기자들, 이 신방과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짜 저는 인턴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한 8, 90%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진짜 2, 3년 동안 해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이, 저는 이 가장 공익적인 일을 하는 직업 중에 지역신문 기자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농촌은 지금 사라져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영상이나 아니면 펜이나 사진으로 지역을 기록하는 인력들이 전국에 많이 흩뿌려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에서 공대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론학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언론학회에서 또 회장님께서 연구이사를 맡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연구이사도 맡고 있고, 제가 쭉 발표는 아까
일찍 와서 점심도 먹고 예, 쭉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억에서 많이 여러분들은 잊혀지셨겠지만 2017년도 11월 달에 이제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곳에 연고가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내려와서 포항에 살면서 이제 그 지진을 겪고 나니까 아, 지역 언론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을 정말 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뭐 재난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재난이 아닌 일상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제가 인터뷰해본 결과 지역이 소외된다는 거예요. 중앙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이야기를 찾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거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는 포항 사람이다, 나는 대구 사람이다라는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언론하고 아까 옥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옥천에 살면서 내가 옥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집단 정체성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되고 옥천과 서울은 다르다. 반드시 서울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 집단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느껴야 되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것이 자기의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거기서 흔들리면 사람들이 아 여기 뭐야 나는 여길 떠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이러니하게도 포항에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거의 2년 3년 가까이 여진이 지속됐는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의존한 매체가 뭘 것 같아요. 정말 의존한 매체가 지역 언론도 아니고 중앙 언론도 아니고 그 네이버 아까 비판하신 그 네이버에 있던 맘카페였어요. 아이러니하게 거기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6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완전히 재난과 자본주의고요. 그게 지금 10만 명이에요. 지금 포항 인구가 50만인데 10만이 거기에 가입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글이 1000개 올라오고요. 댓글이 10,000개 올라와요. 그게 바로 지역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지역의 스토리가 거기에 다 공유되고 사람들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이야기를 거기에서 공유를 하고 거기서 액션이 일어나요. 포항시청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게시판을 따로 얻고 그게 그냥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거기 게시판을 하나 획득할 때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돈을 내요.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LG전자도 들어가 있고 온갖 뭐 외식 업체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어림짐작으로만 봤을 때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 때문에 이게 더 부각됐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실제적으로 옥천도 맘카페가 있지만 맘카페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못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기자들은 이 팩트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옥천의 맘카페는 최종 옥천신문 보도한 걸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맘카페가 이게 맘카페가 이 10만 명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지역 언론이 갈구하는 것들을 맘카페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또 맞습니다. 해소를 하고 있지만 위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옥천신문은 여론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게시판이에요. 거기서 글을 올리면 기자가 취재하기도 전에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맨날 거기만 새로 고침하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얘기가 너무 한쪽으로 자꾸 흐르는 것 같아서 가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요? 예, 물론 질문이 더 있으시겠지만은 혹시 이제 뭐 이 끝나고 아마 식사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더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하신 선생님들한테도 뭐 기회를 좀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언론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도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도 신문 방송사 지금 주관을 맡고 있는데 신문을 학생들이 안 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한 70명 되는 학생들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 신문 본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은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을 안 보는 거지. 자, 뉴스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 지금 한 10여 년간의 추세를 봐도 한 뭐 아까 이제 결합 열동률 해서 보면은 오히려 늘어요. 80%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신문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학교 신문이 학교 신문이 아니라 대학 신문들이 한 10,000부 정도씩 발간했거든요. 불과 한 5년 전, 4, 5년 전만 해도. 지금 그 부수들이 다 줄어가지고 지금 최소 그러니까 인쇄를 하려면 한 2,500부 정도는 해야 돼. 2,300부인데 한 2,500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판대에다가 이제 놔두면은 뭐 한 반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들고 가시고 신문 안 봅니다. 학생들 물론 이제 아까 유스민 대표께서 이 학교에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자 이쪽 언론계에 뭐 이렇게 좀 꿋꿋하게 좀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이쪽에도 많은 길이 있다는 걸 좀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기자들 뭐 저희 학교 말고 부산대학교가 1년 동안 신문을 못 냈습니다. 학생 기자가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2학기 이제 이번 학기에 아마 이제 다시 이제 모집이 돼서 다시 그러는데 신문이 안 없어질 것 같다? 글쎄요. 저는 대학 신문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시간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학생 기자들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뭐 취재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뭐 그걸 했는데 지금은 2학년 1학기 학생이 편집국장 맡고 있습니다. 예전엔 4학년 1학기까지 갔거든요. 최소한 3학년 2학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지금은 딱 1년 하면은 그만둡니다. 이유가 뭐냐면 헬리콥터 맘이 있어요. 너 공부해야지. 너 왜 거기다 시간을 뺏겨. 그래가지고 신문 이게 발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듯이 글쎄요, 이게 이제 이 풀뿌리 이제 그 언론들이 살아나려면은 일단 이 학생들이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연결되고 좀 더 거대 언론들 또 뭐 거대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학교 내에서 보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신문방송학과 수업을 보면은 꼭 신문 수업만 있고 뭐 이 저널리즘 수업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학생들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저널리즘 쪽보다는 방송 쪽 그리고 좀 뭐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것 같지 이게 진정한 어떤 저널리스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자, 뭐 글로벌 언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언론도 있고 또 지역의 큰 언론사도 있고 또 풀뿌리 언론사들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옥천신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 유스민 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혼자서도 물론 살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적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큰 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유스민 대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뭉쳐서 뭔가의 그 여론을 형성하고 뭔가 그걸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왜 그 지역 큰 언론사들 예를 들면 뭐 신문도 좋고 뭐 매일도 영남도 좋고 그다음에 KBS 뭐 지역 있죠. 지역 KBS, MBC 대구 방송 같은데 왜 그 연계해 가지고 그 뉴스 연계를 못 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연계들이 안 돼 가지고 난 그 힘을 못 쓰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생존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뭐 옥천신문이 보여줬듯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역 풀뿌리 언론들이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생존 가능성 뭐 우리 차도 타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의 그 가능성들 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각계 돌파식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자, 이 결론이 잘 쉽게 나지 않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 언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역 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된 그런 세미나로 생각하고 장시간 여기 방청해 주시고 또 여기 그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